자, 더욱 강해지는 정부의 규제 드라이브 해답을 찾아라.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없이 나오는 부동산 규제 대책. 자, 많은 분들도 이제 다 아시죠? 수도권 광역시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이 비규제 지역, 지방 비규제 지역들은요, 6개월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마디로 이제는 중간에 팔지를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아직도 강한 지금 규제가 나온 것 같아요. 정부의 메시지 한번 보시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 거두려는 투기 세력. 투기 세력 맞죠? 단기 매매로 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하니까 사실은 투기 세력이 맞습니다. 투기 세력 차단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겠다. 상당히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매 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는 8월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돼요. 개정이 돼서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 권리처분이 떨어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자.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막 서둘러서 밀어내기 식으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정부의 메시지는 이렇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혀 공급에 대한 그런 이 수도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맨날 얘기했는데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5.6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요. 한번 내용을 보면은 서울 도심이랍니다. 서울 도심 및 인천 경기 신도시의 공급을 인천 경기 신도시 3기 신도시죠. 예,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대하는 건 좋은데 여기 이제 뭐가 붙었냐면요. 새 아파트 공급을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로. 여태까지는 민간이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했잖아요. 다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공공재개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지금 용산이에요. 용산.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유휴지, 놀고 있는 땅, 신도시 등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큰데요. 자, 정비사업 어떻게 한다고요? LH나 SH가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공급 물량 중에 절반을 공적 임대로 공급하겠다. 임대 아파트 많이 짓겠다는 거죠. 예, 역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 많이 져서 서울에 공급하겠다.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서울에 각종 규제를 풀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져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한 걸음 진일보한 그런 정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혜택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종도 상향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같으면 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키면 용적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분담금 정액제, 사업기간 절반 단축, 사업기간을 절반 단축해서 한 5년, 6년 내로 짓겠다. 이게 이렇게 빨리 짓겠다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임대 물량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업성이 사실상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크지 않아서 실제 참여하는 곳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는 것들은 이제 소규모 단지나 사업성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재개발이 거의 뭐 무산이 된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참여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입지가 좋고 이런 데들은 아마 참여를 잘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재개발 얘기들 쭉 나왔지만은 빠진 게 뭐냐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재건축은 개인 규제대로 뭐 풀어주지 않고 뭔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였다는 겁니다. 자, 상기 신도시 언제쯤 공급될까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상기 신도시 202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거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한번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11.15 대책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공급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급택지 물량이 조기 확대,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택지 확보 추진, 신도시 개발 추진.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2006년도. 그래서 나온 게
송파 신도시, 지금은 위례 신도시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 송파 신도시였고요. 김포 뭐예요? 한강 신도시, 양주, 파주, 검단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송파 신도시,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는 현재 아직도 분양 중이고요. 김포는 이제 대충 많이 됐어. 그래서 일부 완료됐다고 봐주고, 양주, 파주는 아직도 분양 중이고요. 검단 신도시 2018년 첫 분양에서 아직도 분양 중이고, 지금 이기 신도시 현재 분양 중이지만 교통이나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배드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였듯이 그냥 잠만 자고 일은 서울로 가서 하는 일자리 없는 배드타운에 불과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직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벌써 10년이 넘었죠.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벌써 14년 됐죠. 자, 아직도 근데 완성이 안 됐는데 과연 상기 신도시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이 될까요?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요. 근데 정부는 강하게 교통, 교육, 그리고 일자리가 같이 속해 있는 상기 신도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기대는 좀 되지만 어쨌든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상기 신도시가 만약에 들어와서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서울의 영향이 엄청나게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울은 영향이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 수도권, 경기권이죠. 경기권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상기 신도시 공급 물량과 경쟁할 것이다. 자, 서울 중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공급되는 아파트 몸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기 신도시 이런데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품질 아파트가 만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도배장판 다시 들어가서 싹 다시 하고 그런 이 정부미 아파트라고 소위 했던 그런 계획이 있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분양가 낮아지니까 등장할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이 중심 지역들에 있는 것들 이 정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그런 것들은 더 몸값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자. 뭐예요? 앞으로 지역적 차별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방과 이 서울, 지방과 경기도와 지방 뭐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 선진국들의 사례입니다. 자, 뉴욕이라는 도시는 세계 최대의 도시예요. 경쟁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죠. 우리는 서울이 이제 경쟁력이 있지만 뉴욕의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가난한 화가들이 머물던 곳이에요.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관광지로 또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상당히 지역이 바뀌었지만은 소호의 중간 가격의 집을 한 채 가지면 그러면은 디트로이트에서 집을 29채를 산답니다. 29채. 엄청나죠? 애틀랜타 같은 데서는 23채가 산대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게 바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증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격차가 서울이 이제 대표 도시잖아요.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는 아직까지 작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사례를 봐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서울의 비싼 곳이 강남권이잖아요. 강남의 평균 가격 아파트 얼마나 갈까요? 지금 뭐 가면은 뭐 한 10억에서 한 12억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10억에서 12억 사이를 중간 가격 아파트를 가지고 지방에 가서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가가지고 집을 과연 몇 채를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20몇 채씩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격차가 덜 벌어져 있어.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해답이 있는데 교통, 교육, 직장 등 각종 인프라가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고요. 변화가 없다면 가격도 안 오릅니다. 이 변화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만약에 조그만 그런 그 편의점 같은 게 대형 편의점 같은 게 아파트 옆에 들어오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호재니까 어쨌든 편리하고 하지만 많이 안 올라요. 그런 건 조금만 올라. 조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커다란 대기업에서 우리 아파트 옆에다가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일자리를 만든대. 그러면 이 아파트는 대박 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변화가 크게 생기면 크게 오르는 거고요. 작게 생기면 작게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이 공급이 없는 것, 공급이 작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는 거죠.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부동산의 제1법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년 시장을 볼 때도 공급이 과연 어디가 적을까? 제일 적은 곳.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거기서 공급이 적은 곳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 살면서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 저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3번의 기회. 3번의 기회. 그런데 그 기회가 사실 왔는지 모르고 지나간 것도 같아요. 저도 한 번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예. 자, 인생을 바꿀 기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찾아오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우리는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부동산도 똑같죠.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잡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게 투자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이익을 못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